환영합니다, 청취자님.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사이트만 딱 정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묵직해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그 2026년 3월 9일자 장중 업데이트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 그리고 이걸 둘러싼 핵심 경제 뉴스들을 해부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 화면을 보면 빨간불, 파란불이 아주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어지러운 숫자랑 차트 속에 숨겨진 패닉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청취자님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맥락을 추출하는 거죠. 겉보기엔 그냥 무질서한 폭락장 같아 보여도 데이터는 항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정말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듯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냥 지수가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죠. 네, 기존의 시장을 지탱하던 매크로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단서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지각 변동의 진원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시장이었단 말이죠. 3월 9일 하루 동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진 일은 진짜 수치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역사적인 낙폭을 기록했어요. 네, 코스피가 무려 7.91%, 그러니까 5,142.88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6.08%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타격이 엄청났잖아요. 한국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흔들렸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94%,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26%로 하루 만에 그냥 1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보험이나 제조업 같은 하위 섹터들도 9에서 10% 넘게 직격탄을 맞았고요. 시장 전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멈춤 버튼을 3번이나 눌렀다는 건데 왜 유독 한국 증시가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타격을 입은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하락이 단순한 투자 심리의 위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거죠. 브리핑 리포트에 그 헤드라인이 하나 인용되어 있던데요. 네, 중동 원유 의존도 큰 코스피 7% 하락. 아시아 증시 최대 낙폭이라는 기사였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잖아요. 동시에 그 제조업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는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원유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게 되면 반도체든 자동차든 생산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 비용이 느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훼손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마트머니나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당장의 주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항상 미래의 펀더멘탈을 가격에 선반영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이 실적을 악화할 게 뻔하니까요. 네,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뤄질 테고 투자자들은 그 구조적인 실적 악화라는 미래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던진 겁니다. 단순 패닉셀링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인 엑소더스라고 봐야 하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엑소더스의 방화세를 당긴 근본 원인 말이죠. 결국 다 유가로 통하더라고요. 원유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죠. 리포트를 보면 WTI 원유 가격이 기어이 100달러 선을 돌파해서 배럴당 10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2.62달러가 뛰는 무서운 상승세인데요.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1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버린 거죠. 네, 이걸 또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장의 오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포트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전쟁은 매수 기회라는 공식이 깨졌다. 우리는 이 문장의 무게를 아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2010년대 시장 흐름을 복기해보면 국지전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시장이 잠깐 출렁이다가도 금방 가파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포성에 사서 선율에 팔아라 같은 격언도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위기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잘 통했는데 왜 지금은 그 공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건가요? 과거와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발생해 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서 방어해줄 여력이 있었어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2020년 현재는 다릅니다. 이 전쟁이
촉발한 유가 폭등은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두려운 실물 경제의 뇌관을 건드립니다. 고유가가 고물가를 고착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글로벌 불안 심리 때문에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환율까지 덮치고 있죠. 흔히 말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쇼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네요.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앙은행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묶여버린 상태에서 맞이하는 위기라니 시장이 왜 그렇게 발작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아주 기묘한 괴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무너지는 글로벌 패닉 상태여야 하는데 실제 국가별 지수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0.45% 올랐고 호주 증시도 0.52% 상승했어요. 유럽과 일본 상황도 흥미롭죠. 네, 유럽 대학스 지수나 일본 니케이는 무려 1.72%나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죠. 다 같이 100달러 오일 쇼크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방금 짚어주신 그 지표와 뉴스의 괴리가 현재 시장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줍니다. 글로벌 매크로라는 큰 파도가 덮쳤지만 각국의 미시적 환경과 산업 구조에 따라 파도를 타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어한 건가요? 물론 유럽도 유가 충격을 받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산주들이 강력한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 방어막 역할을 해준 거죠. 아, 호주나 일본도 각자만의 방어막이 있었겠네요.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호주 거시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철저하게 환율의 마법이었습니다. 엔화 약세 말씀하시는 거죠? 엎어버린 겁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메커니즘이죠. 각국 펀더멘털에 따라 악재 소화 방식이 다 다르군요. 그런데 진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실 미국 증시 데이터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말씀이시군요. 네, 현물 지수가 장 마감 시점에 정확히 플러스 0.00%,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유가 급등 직격탄을 맞은 나스닥 선물 시장은 2% 이상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현물과 선물이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0.00%를 시장이 평온하다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엄청난 긴장 상태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극도의 위태로운 균형이에요. 장중 내내 유가 쇼크 매도세가 쏟아졌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이 최고다라고 믿는 대기 매수세가 충돌하면서 억지로 0을 만든 겁니다. 진짜 스마트 머니들의 속마음은 2% 급락 중인 선물 시장에 있다는 거네요. 네, 현물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면 선물은 이미 들이닥친 폭풍을 보여주는 거죠. 브리핑에 포함된 월가의 경고도 아주 무겁습니다. 에드 야데니 분석가 리포트 말씀이시죠? 올해 미국 증시 멜트다운, 그러니까 붕괴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요? 이 35%라는 수치가 기관 투자자들 자산 배분 모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강제로 줄이고 방어적 포지션을 취해야만 하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이거든요. 현물 지수는 버티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거대한 자본들이 최악을 대비해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탈출구를 찾는 자본들 움직임 관련해서 FICC 시장 데이터를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수치적 우연이 하나 있죠. 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랑 극단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금은 18달러 오르면서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은 1240달러 급등했고요. 이 양극단의 자산이 어떻게 같은 고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수렴 현상은 단순 우연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극단적 심리 상태를 대변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국채금리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해요. 네,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매파적 기조 때문에 5bp나 상승해서 4.193%를 기록 중이잖아요. 보통 거시경제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이자가 없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기존 매크로 공식이 붕괴된 겁니다. 전쟁, 유가 100달러 돌파, 월가 경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들의 심리는 딱 하나입니다. 달러 현금 시스템만 아니면 뭐든 좋다. 법정화폐 체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거군요.
고물가가 지속되면 종이돈 가치는 녹아내리니까요. 형태가 뭐든 구매력을 보존해줄 완벽한 대피소를 찾는 겁니다. 보수적 자본은 실물 금을 사고 새로운 자본은 비트코인 ETF로 밀어넣고 했죠.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구분이 무의미해졌네요. 기성화폐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피난 심리가 두 자산을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선상으로 올린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유로화 강세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484.37원으로 5.3원 하락하며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죠. 참 복잡한 흐름입니다. 거시 변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님께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당장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뭘 지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막연한 공포에 매도하거나 바닥이라 착각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섹터 분산과 방어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오르고 선국은 내린 것처럼 국가나 산업별로 민감도가 다르니까요. 단일 섹터 집중은 피하고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그리고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동성을 견딜 현금 비중 유지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번 주 캘린더에서 주시해야 할 핵심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주간 일정표에 별 3개짜리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한국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수출입 지표가 유가 충격을 얼마나 방어하는지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분수령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데이터입니다.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수요일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꿰뚫어봐야 할 핵심 질문은 결국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겠네요. 딱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치솟고 있는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접고 추가 긴축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지표가 차갑게 나온다면 시장 긴장감이 좀 완화되겠고요. 네, 수요일과 금요일 데이터가 100달러 오일 쇼크에 놀란 연준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정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단 15분 만에 참 많은 걸 파헤쳐봤습니다. 원유 100달러 돌파가 어떻게 한국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유발했는지 살펴봤고요. 네, 구조적인 취약성도 확인했죠. 그리고 미국 월가의 35% 멜트다운 경고부터 금과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로 동반 상승한 현상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조각난 뉴스들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오늘 우리는 과거 공식들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전쟁은 매수기회라는 명제도 죽었고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교과서적 진리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크로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네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이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에너지 쇼크가 어쩌다 한번 오는 블랙스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수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전통적인 안전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그 자체가 아예 재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묵직한 화두네요. 시대가 바뀌면 안전의 기준도 새로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시끄러운 소음은 걷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들고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